요새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이참에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되나 상급지로 하나 갈아타야 되나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기사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직접 분석을 해봐야 좀 더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요. 매달 저 혼자 몰래 분석했던 내용들을 지금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 관심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5월 부동산 뉴스부터 보고 가실게요. 지금 한 달째 반도체발로 훈풍이 불고 있는 용인과 평택이 지금 줄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은 전주 대비해서 용인 처인구랑 평택이랑 화성이 매매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용인 행정타운 두산 아파트가 7억 9천에 거래되었고, 힐스테이트 몬테이로이 분양권이 6억에 거래되었고, 평택 호반 서밋 고덕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7억 1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용인, 화성, 평택이 기업들로 인해서 인구 지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2001년 14위에 불과했던 화성이 지난달에 성남을 제치고 4위로 올랐고요. 삼성 캠퍼스, 현대차 공장 역량으로 용인은 고양을 꺾고 지금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양, 성남, 부천, 안양은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양천구 신월동 재개발이 속도전을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원래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신월동 재개발 구역들이 그렇게 사업성이 있진 않았었어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더 많은 세대를 들어오게끔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동네 살고 있던 조합원들 수나 나중에 새 아파트에 들어올 그 세대 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12층까지 원래 됐던 거를 15층까지 완화를 시켜주는 거고, 7-1구역은 이제 곧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신월 시형 아파트는 재건축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월동 바로 옆에 있는 신정 1-5구역도 지금 재개발 확정이 됐는데요. 원래 1-5구역이 9년 전에 구역 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거쳐서 다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해서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고요. 이건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치동과 청담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도 일으킬 수 없고 전세 끼어서 그 차액금만 내가 내서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올 현금을 다 주고 그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강남 삼성동하고 송파 잠실동이 1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달 첫째 주 0.04% 올랐고, 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강남구랑 서초구랑 송파구가 가장 상승세가 두드려졌다고 하는 거고요. 수도권도 17개월 만에 지금 반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사로만 봤을 때 무조건 믿어서 될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서울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월간 시세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전국 월간 시세인데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적게 하락한 게 세종시고, 서울시는 지금 상승했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들은 뭐냐면 2022년 1월 달에 평균 거래되었던 금액을 100으로 지수를 잡았고, 그 지수보다 낮으면 그때 가격보다 하락을 했다는 거고, 100보다 이상이면 그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87은 뭐냐? 저번 달에 나왔던 지수보다 이번 달에 나온 매매가 지수가 하락세로 마이너스 0.87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서울 월간 시세인데요. 송파구 전세가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강남구는 그래도 조금 하락 중이고, 서초구도 아직까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시세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아실 사이트에서도 시세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서울 매매가 변화를 보니까 송파구가 0.4%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전세가도
0.9% 송파구만 올랐고요. 근데 기사에서는 지금 강남구랑 서초구도 오른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5월달 경기도 월간 시세인데요. 성남시 수정구는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도시고요. 화성시가 가장 적게 하락을 했고 평택시, 용인시, 일산 동구까지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달과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미추홀구가 가장 적게 하락은 하고 있고 계양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분양을 보면은 2022년 중반부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긴 했어요. 지난달에 미분양이 3,565세대였는데 지금 3,071세대로 어느 정도 줄어든 거는 보이고요. 인천 입주 물량을 또 확인해 보면 적정 수요가 이 빨간 선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2022년부터 적정 수요보다 훨씬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미분양이 급증을 하게 된 거고요. 2024년, 2025년까지도 적정 수요보다 많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계획 잡힌 게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부산인데요. 부산은 중구가 가장 적게 하락을 했고 해운대구랑 동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구는 왜 작게 하락을 했냐 하면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 대전인데요. 저번 달처럼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동구가 제일 적게 하락했고 유성구, 서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대구는 지금 미분양 때문에 말이 많은 동네인데 저번 달이랑 비슷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달성군이 제일 적게 하락하고 있고 수성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미분양 수를 보면은 13,199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지금은 13,028세대로 171세대가 줄었고 근데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이미 다 지어놨는데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는 세대수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956세대에서 1000세대 넘게로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강주광역시인데요. 남구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동구가 제일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저번 달과 비슷한 추세로 하락하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는 지역이고요. 지금 울산은 동구가 유독 실이 매매가 하락이 크거든요. 울산 동구 입주량을 보니까 2023년에 이렇게나 많이 입주 물량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 중에서도 5월달에 지금 2800세대가 입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확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아직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없고 같은 비율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충남은 전세의 하락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충북은 인구 13만 명인 제천시가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입주 물량을 보니까 21년부터 지금까지도 입주 물량이 잡혀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인데요. 경남은 보시면 김해시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고 거제시는 매매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제시 먼저 보면은 거제시는 미분양이 지금 많은 상태인 거고 김해시는 입주 물량이 19년도부터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폭이 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경북인데요. 경북은 포항시 전체가 지금 남구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입주 물량이 23년부터 해서 24년도에는 훨씬 많아요. 지금 미분양은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지역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남인데요. 지난달과 비슷한 추세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 전북도 군산시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시인데요. 제주시는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미분양 중에서 30%가 준공후 미분양이에요. 이런 준공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게 정말 위험한 건데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주도도 아직까지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종인데요. 매매가 하락률은 줄고 전세가 하락률은 증가한 상태고요. 입주량은 많은데 미분양은 156세대로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 거래 현황인데요. 처음 기사에서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거짓말을 했나?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강남구에서 5월달 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1위는 음마아파트 11건이고 2위가 신동아 아파트 6건인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강남에 있는 총 76개 아파트 중에서 11위에서 76위까지는 지난달 거래량이 3건에서 1건까지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1건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음마아파트 거래된 가격들을 보니까 21년 11월에 26억 3,500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23년 1월에 18억 5,500만원까지 하락을 했고, 근데 5월 21일에 실거래가가 22억으로 최저가에서는 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도 8억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8억 7천까지 올라온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 서초구는 우성 5차 아파트가 6건, 반포리치 아파트가 5건이고 9위부터 57위까지는 2건에서 1건으로 거래가 된 상황인 거고, 우성 5차 아파트는 강남역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 때문에 이슈가 많은 아파트더라고요. 21년 8월에 16억 6,500에 최고가를 찍었고 23년 3월에 12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6월 2일날 13억 1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반포리치 아파트도 21년 11월에 34억 9천만원이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3월달에 27억 5천 75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송파구인데요. 1위가 헬리오시티 25건이고 파크리오 20건으로 1, 2위로 거래가 되었고 23위부터 71위까지가 2건에서 1건밖에 거래가 안 된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거고, 1위인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22년 1월에 23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 22년 12월에 16억 9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5월 20일날 9억 4,500까지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도 비슷한데요. 23억 6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인데 17억 600만원까지 하락을 했고 최근에 22억까지 회복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산구 아파트인데요. 한가람 아파트가 6건, 이총 코롱 아파트가 3건으로 1, 2위를 차지를 했고 7위부터 15위까지는 다 1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도 21년 10월에는 18억 6천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인데 올해 3월에는 14억 9천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15억 5천에 거래가 된 아파트고, 이총 코롱 아파트도 21년 9월에 18억까지 거래가 되었던 건데 23년 4월에 12억 5천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 최근 5월 25일에 14억 5천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노원구는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계 주공 7단지가 11건이고 중계 무지개 아파트가 10건으로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10위에서 82위가 4건에서 1건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는 21년 7월에 6억 8천까지 찍었고 23년 1월에 4억 8천까지 내려갔었어요. 최근에 5억대로 형성되었고요. 중계 무지개 아파트는 21년 9월에 6억 8천까지 찍었고 23년 3월에 4억 8천까지 하락을 보였고 지금 한 2천만원 오른 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구인데요. 1위인 신봉마을 자이 아파트가 21년 9월에 8억까지 찍었고 23년 1월에 5억 3천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동천 디이스트 아파트는 21년 11월에 10억 3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1월달에 7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억 5,500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진짜 재밌는 건데요. 분양한 아파트 가격과 경쟁률을 알아야 내가 사려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그 아파트가 비싼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지역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난달 5월달에 전국에는 21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요. 서울에 1개, 경기도에 9개, 인천에 1개, 부산에 2개, 울산에 하나, 충남에 2개, 충북에 2개, 전북에 하나, 경남에 하나, 이렇게 아파트들이 분양을 한 상태인 거고요. 서울 은평구의 세전역 부근에 두산 위브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요. 32평이 8억 8,500만원으로 평당가 2,700만원 돈을 했어요. 경쟁률 78.9대 1은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인데요. 용인시 이편한 세상, 용인형 플랫폼시티 아파트인데 총 999세대인데 787세대만 분양을 한 거예요. 여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아파트가 들어온 건 없고, 근데 이편한 세상이 여기 바로 붙어서 분양을 하게 된 건데 여기 34평이 평당가 3,600만원이 된 거예요. 아까 세전역 아파트가 2,700만원대였잖아요. 근데 아무리 은평구라도 용인시 3,600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건데 경쟁률이 그래서 4점대로 조금 낮은 편으로 나온 게 된 거고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교해볼 만한 아파트는 없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2002년식 아파트가 평당 2,500만 원을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2,500만 원인데 이 편한 세상에 아무리 신축이라도 3,600만 원, 평당가 1,0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는 좀 너무 비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남양주시 해링턴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30평대가 평당가 2,200만 원이었고 경쟁률이 4점대로 나왔고요. 여기 가까이도 13년식이 그나마 신축 아파트였는데 여기도 평당가 1,800만 원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성시인데요. 안성시에도 해링턴 아파트예요. 33평 이 1,400만 원대로 평당가 분양을 했고 총 355세대의 아파트인데 346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근데 201세대가 지금 미분양 난 상태입니다. 위치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19년도식 아파트가 평당가 1,100만 원 하거든요. 위치도 더 안 좋은데 300만 원이나 더 비싸니까 지금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블럭 아파트인데요. 625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476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강명시인데요. 강명 자이 더샵 포레나 아파트고 3,585세대 중에서 809세대만 분양을 했어요. 2,000세대 가까운 세대는 어디 갔냐 싶으실 텐데 기존에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2,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남아있는 일반 분양이 809세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30평대 아파트가 2,800만 원대로 경쟁률 1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제력이 2,700만 원이었고 강명이 2,800인데도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거 보면은 강명이 인기 있는 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시흥시인데요. 시흥시 중에서도 바닷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23년식 아파트가 1,200만 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1,3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경쟁률이 3점대로 나왔고 그 다음 또 시흥인데 여기는 또 시흥 장현 단지가 이쪽에 있으면 좀 동떨어져 있어요. 38세대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27세대가 분양을 한 건데 평당가 1,700만 원으로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3점대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 성남시인데요. 성남시 중앙하이츠 아파트고 여기는 30평대가 없어서 26평으로 했는데 평당가 2,400만 원대로 나왔고요. 근데 경쟁률이 6점대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자체가 작은데 몇 명만 지원을 해도 경쟁률이 확 높아지는 거니까 지원을 안 했는데도 경쟁률이 6점대로 높아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의왕시인데 의왕시 인덕원 퍼스비엘인데요. 이 아파트는 고분양가로 좀 논란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프로지오 아파트 19년식 아파트가 평당가 3,300만 원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3,100만 원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고분양가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경쟁률이 11.1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천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 50세대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평당 1,300만 원으로 분양을 했고 그 중에서 19세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 다음 부산 남구인데요. 롯데캐슬 인피니엘 아파트고 715세대 중에서 303세대가 분양을 했고 평당가 2,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까 평당 1,3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건데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미분양이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1점대로 나왔습니다. 1점대는 막상 계약을 해보면은 미분양이 날 확률이 좀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 다음 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인데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구도심보다는 좀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명지 신도시 바로 위에 있는 곳이라서 평당가가 싸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있는 단지인데요. 근데 여기 이번에 에코델타시티 분양한 아파트는 평당가 2,400만 원으로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1점대로 나왔습니다. 4월달에 분양한 옆에 아파트는 평당가 1,5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아파트는 경쟁률이 많이 높게 나왔었는데 2,400만 원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울산 남구 롯데캐슬 아파트인데요. 193세대로 조그만한 아파트고 그 중에서 187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평당가 2,300만 원으로 분양을 했고 그 중에서 148세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 다음 충남 서산 메이시티 아파트인데요. 60세대 분양을 했고 평당가 1,0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근데 54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위치도 안 좋고 세대수도 너무 작다 보니까 미분양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충남에서 천안 백석 아파트인데요. 33평으로 1,440만원으로 평당가가 구성이 되었는데 347세대 분양한 것 중에 183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충북 청주시 해링턴 아파트인데요. 총 602세대인데 184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평당가 1,200만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경쟁률이 57점대로 나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청주시 복대동이 지웨이시티 아파트 2개가 가장 비싼 아파트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동네예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현대백화점도 붙어져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다른 동네랑. 원래 1등 아파트였던 곳들이 평당가 1,500만원, 1,600만원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밑에 먼저 보시면 청주 테크노폴리스 토지 이용 계획도거든요. 복대동이 원래 여기 밑에 쪽에 있었어요. 여기 SK 하이닉스 부지들하고 산업단지 부지들이 있고 그 옆쪽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건데 이쪽이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데 실거주자들한테도 인기가 지금 많은 편이고 평당가 1,200만원대로 또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57.1로 많이 높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충남 청주시 바로 옆에 있는 신형 GL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473세대 분양을 했고 경쟁률이 더 높게 73점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전북인데요. 군산시 한라 비발디 아파트고 633세대 중에서 588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32평대가 평당가 1,20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경쟁률은 2점대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를 보니까 분양권 호가가 1,200만원대로 비슷하게 보였고 15년식 아파트는 800만원대로 준신축 아파트랑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 밀양시 아파트인데요. 45세대인 조그만한 아파트고 평당가가 930만원대였어요. 근데도 45세대 전체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현황인데요. 전국 미분양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 줄긴 했어요. 미분양은 한 달 더 느리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3월달에 전체 미분양 수가 72,104세대였어요. 근데 4월달에 71,365세대로 739세대가 줄어들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66세대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현황을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가장 지금 위험한 지역이 경북이고 대구예요. 경북은 대구의 영향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경북도 미분양이 많은 거고 그 다음 대구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고 제주도도 미분양이 많고 울산도 미분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미분양이 어떤지 빼서 봤는데요. 인구 대비해서 연천군, 안성시, 양주시, 평택시, 동두천시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반대로 시흥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파주시, 과천시, 광명시가 과거 미분양 대비해서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팩트체크를 통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고 아직까지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전국에 어디가 분양을 했는지 얼마에 분양을 했고 경쟁률은 어땠는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미분양 현황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다음엔 6월 시황으로 돌아올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